이번 컨텐츠는 만우절 특집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기존 만들던 컨텐츠와 달리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고 주위에서도 많이 시작하고 있는 주식을 이야기해볼 텐데요. 그냥 주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패션 채널이다 보니 주식 상장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주식 가치는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IFE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독립투자자문법인에서 개인과 기업의 투자자문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위에 주식을 아는 전문적인 친구가 이 친구뿐이라 섭외를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친구고 이 컨텐츠는 개인적인 사견이 매우 들어간 컨텐츠이니 참고해주시고 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식이 무엇인가요? 주식을 이제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그 기업에 내가 동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반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지 사장 느낌인가요? 바지 사장은 따로 있는 바지 사장 느낌은 모르겠지만은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아하는 뭐 애플의 주식을 샀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5개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5주만큼의 이제 내가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소액 주주지만은.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식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대주주가 됐다. 네네. 그러면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겠죠. 개인적으로 주린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뭐 잘 사는 방법? 일단은 주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없고요. 주식이라 하면 이제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주식을 이제 매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가장 잘 알고 내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디렉터님께서는 네.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뭐 브랜드나 제가 지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건 아마 핸드폰일 것 같은데 애플을 좀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애플워치 쓰고 있거든요. 저도 팩터맨인 줄 알았네. 변신하는 줄 네, 알았어. 저도 알겠습니다. 애플을 좋아하는데 네. 휴대폰을 아이폰 쓰다 보니까 모든 이제 뭐 아이패드나 애플워치까지 이렇게 기기들을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니까 그 기업을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잘 사는 방법은 뭐 당연히 낮을 때 사라. 그쵸. 사는 거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렴한 구간을 우리가 집게처럼 맞출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도 불가능하고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근데 최대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린이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기업에 우량한 기업에 분할로 매수를 해라. 분할로 이제 나눠서 사라. 한 번에 이게 몰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다. 네. 최근에 한 9만 전자까지 갔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내 전 재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근데 지금 8만 원대잖아요. 전문 용어로 이제 물린다고 하죠. 그쵸, 전문 용어로 이제 시계 물렸다라고 하는데 시계 물렸다고 하는데 네. 이제 좋은 기업인 거 누구보다 다 잘 아는데 이거 분할 매수를 안 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심리 싸움인 건데 멘탈 관리를 못 하시고 이제 그 좋은 기업을 손절을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서두 이야기 드린 대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 그 돈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랑 이제 이 친구랑 이제 나눈 이야기는 그냥 참고용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이야기하기 전 대표적으로 가장 언급이 많이 됐던 그 기업들이 뭐 테슬라나 뭐 애플, 뭐 구글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대기업들을 구매하기가 딱 좋은 시기인가요? 아니면은 테슬라랑 애플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쵸 대표적으로 뭐 3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오늘 오후 10시쯤 되잖아요. 이 넘어가는 새벽이 되면은 이제 FOMC라고 미국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요. 돈의 유동성을 어떻게 조절을 할지 이제 정부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랑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런 금리 문제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졌는데 테슬라를 보면은 또 폭스바겐이 최근에 전기차 시장을 선점을 해버리겠다고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테슬라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전통적인 자동차들
애플의 경쟁사들 때문에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점이다, 테슬라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런 테슬라만큼 이렇게 경쟁사가 엄청 많지 않거든요. 테슬라 같은 게 현대차도 경쟁사고요. 폭스바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도요타나 GM이라든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자인데 애플은 그렇게 경쟁자가 많지는 않아요. 뭐 삼성전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좀 매수를 하기에 조금 저렴한 가격대지 않을까.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그쵸. 지금 당장 내가 뭐 한 1,0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저는 애플을 일단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다. 명품백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샤테크가 유행이라고 네. 합니다. 샤테크. 아, 샤테크가 뭔지 아시나요? 저도 샤넬은 없지만 그건 알아요. 어, 샤넬 재테크. 맞습니다. 네. 샤넬과 재테크의 합성으로 샤넬 음. 가방의 투자 가치를 높이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명품을 소비하는 기준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주식 또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상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비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루이비통 주식의 가치는 어떠한가요? 기대해 볼만 한가요? 지금 현재 루이비통은 LVMH라는 회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차트를 보면 564달러로 최고점인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 상황인데 보복 소비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네. 코로나가 이제 지금 거의 종료가 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5월 안에 자국민들을 모두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잖아요. 빠르면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종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해서 명품백이나 이런 명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이거에 맞춰서 지금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를 올리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복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고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연도 또 기대를 해볼 만한 또 브랜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또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100년 뒤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564달러든 이게 뭐 500달러든 600달러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내가 오래 가지고 있을 주식이란 판단이 든다면. 명품을 떠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네. 기대해 볼 만한 브랜드의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명품이 많이 없어서 네. 명품에 대한 브랜드를 솔직히 잘 알진 못하는데 네. 좋은 명품들에 대한 이제 주식은 공부를 많이 했죠. 지갑이 어떤 거죠? 저는 지갑 이거 말해야 돼. 지갑이 저는 뭐냐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고야드? 개인적으로 고야드를 선물 받아서 저도 아, 제가 산 건 아니고 아, 선물을 그러네. 받아서 그냥 쓰고 있는. 네.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네. 브랜드는 저는 나이키 브랜드의 이제 운동화랑 뭐 옷을 많이 샀는데 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또 꾸준하게 또 우상향을 했던 브랜드인데 네. 그 이유는 이제 독보적인 1위. 그 나이키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나이키 모르는 사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1위여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이키가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배당금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나이키는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주식인가요? 나이키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증권업계에서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을 거라 생각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항공업계만큼 주가가 빠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운동을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가 적어들 거다. 가지 못하니까 또 매출도 줄어들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사람들이 홈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그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 방문을 못하니까 나이키가 온라인 스토어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어가지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에 주가는 이미 회복한 지 오래고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또 1위니까. 그래서 전 나이키를 개인적으로 괜찮다? 좋아하는 브랜드. 예. 왜냐면은 1등이니까요. 1등만 좋아하시나요? 저는 1등만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이키 말고 향후 기대되는 브랜드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몽클레르라는 회사가 네. 그 스톤 아일랜드를 1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작년 말에 인수를 하고 주가가 한 35유로 선에서 지금 51유로 거의
많이 올랐네요. 뛰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한 50% 이상 올랐다고 봐야죠. 양사가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네. 이제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하려고 해요. 모든 브랜드들이. 네네.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솔직한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런 명품이나 네. 이런 또 소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몽클레르는 전략적으로 스톤 아일랜드를 유수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또 풀리고 해외 관광이라든지 또 이런 명품 소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또 주목을 또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지금도 절대 비싼 주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몽클레르 말고도 이제 뭐 최근에도 또 한 차례 브랜드 영입이 있었습니다. 바로 VF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에서 세계적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슈프림을 이제 깜짝 영입을 했는데요. VF 코퍼레이션도 굉장히 좀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VFC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슈프림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또 반짝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몽클레르 스톤 아일랜드보다 더 규모가 큰 인수합병이었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주가가 인수합병을 하고 나서는 우상향을 하다가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이번 연도 들어와서 주가가 조금씩 횡보하면서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의 현재 주가 수준은 인수합병을 하기 전 정도의 주가 수준으로 다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세계적인 투자회사 중에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회사가 있어요. 네. 공신력 있고 유명한 곳인데 작년 말에 발표를 했어요. 2021년도에 유망한 주식 탑 10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탑 10에 이제 우리 디렉터님도 잘 아시는 코카콜라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VFC도 들어가 있어요. 이 탑 10. 진짜요? 왜 들어가 있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이번 연도에는 무조건 종식이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브랜드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표현을 해요.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VFC에 대해서 이 탑 10이라니까 자료 조사를 또 해봤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VFC가 또 아시아 지역 본사를 홍콩에서 이제 중국 상하이로 다음 달에 옮길 계획이에요. 이제 4월 달에. 이유가 뭐냐면은 본사의 국가를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이민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이제 옮기는 이유가 아까도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내가 많이 팔고 싶은 나라에 사무실을 위치를 해야 이제 매출과 또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가까운 곳에서 호흡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특히 명품은 중국이 큰 손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유망한 기업들은 아는 거예요. 매출을 신장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 잡을 때 있어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은 이번 연도 매출이랑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죠. 그러면은 그 매출과 성장 가능성이 그대로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VFC에 활동적인 브랜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엄청 많죠. 뭐 반스도 그쪽 소속이고 노스페이스도 소속이고 팀버랜드도 있죠. 이 브랜드들이 집에서 추리닝으로 입는 브랜드들은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나가야죠 일단. 그렇지. 일단 뭐 나가서 활동적인 활동을 할 때 이제 입는 브랜드들인데 그러면은 이게 딱 맞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VFC에 대한 또 가치가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2021년 주식 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여기에서 하는 말이 당장 한 달 뒤에 날씨는 맞출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계절은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전망을 콕 집을 수는 없겠지만은 흐름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죠. 미국에서는 5월 안에 이제 모든 국민들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고 하고 있고 그 희망감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항공 수요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장 큰 폭으로 급증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지금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종식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경기는 회복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 전망도 밝겠죠. 지금까지 타격을 받았던 전통적인 산업들 뭐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 항공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의류와 같은 소비재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린이들에게 희망적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다들 겪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하셨어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할 만큼. 주린이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거는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주주가 되면 그 순간부터 공부를 하세요. 다들. 내 돈이 투입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회사의 그쵸. 뉴스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평생 내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다 그러면은 50대 60대는 물론이고요. 지금은 8,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증권사에 방문을 한대요. 아, 강의 그래요?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투자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지금 당장 1일 1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내가 물려있다. 삼성전자에 물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지금 내 돈이 투입이 돼 있을 뿐이지 왜 투자는 평생 할 거고 삼성전자는 또 나랑 같이 함께 갈 거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우량한 기업과 공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좋은 가격대에 주식을 이제 꾸준하게 모아 나가시면은 이게 올바른 투자 방법이고 홍투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오늘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기업들을 좋은 가격대에 꾸준하게 이제 모아 나가시면 길게 그러면 저희는 모두가 부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테슬라 모델 S를 1억 주고 산 거랑 테슬라 주식을 1억 주고 산 거랑 지금 가격을 비교를 해봤어요. 테슬라 모델 S는 감가상각이 됐겠죠. 자동차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5천만 원이고요. 테슬라의 주식은 현재 20억이 넘었어요. 1억을 샀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소비를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슈프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슈프림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1000만 원의 의류들을 소비를 해요. 그 정도 소비를 하시면 그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뭐 당근 마켓에 리셀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VFC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부는 돈을 좀 떼서 주식도 조금씩 사모아 나가면 그 브랜드와 정말 호흡을 할 수 있는 멋있는 소비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좀 알찬 내용이었을 거고 주식에 이제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스킵하는 그런 영상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굉장히 좀 공감이 좀 갔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200만 3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그 정도로 이제 믿음이 가면은 주식을 사는 게 맞다. 그 말이 굉장히 좀 또 다르게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또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상을 확인하시고 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을 건 들으시고 또 아닌 거는 이제 또 제외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였죠? IFA 이장열입니다. 지금까지 IFA 이장열 매니저를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